저는 처음 목표금은 하루 10만원이었어요. 근데 죽어라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10만원 넘어가 버려요. 수익이. 시드는 최소 한 종목에 500만원이라고 할게요. 갑자기 넘어요. 갑자기. 뭔가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갑자기 그냥 돼버려요. 저도 잘 모르겠어.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10만원을 찍고 시작한다니까요. 한번 들어가면 일단 10만원 찍고 시작해요. 저도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생각할까? 전업을 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미나에 오시는데, 세미나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깡통을 무조건 한 번씩 차실 거라고.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린지 아세요? 일단 전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주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음을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어쨌든 주식은 내 삶의 일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날 때까지 해요. 수익이 날 때까지 잃어야죠. 잃다가 보면은 깡통을 차보고 그 깡통이랑 얼마나 잃어야 깡통이냐고 하냐고요. 그건 자기가 알죠. 본인이 알아요. 이 깡통은 본인마다 다 기준이 다르지 않을까요? 반토막 이상부터가 거의 깡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반토막 이상.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 정도 남았을 때, 이때부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이거든요. 그 압박감 있잖아요. 그런 걸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압박감을 느껴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전업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다. 고구마님, 깡통 차고 하루에 라면 한 개 먹으면서 버티고 있으시다고. 아이고, 고구마님 너무 밝으시다고. 성공하실 듯. 우울하게 있으면 더 힘들어서. 그쵸? 더 힘들죠. 제가 계속 이것저것 영상들을 올릴 때 제가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주식에 기법 소용없고 단타하지 말라 그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무슨 뭐 단타 열심히 뭐 알려주더니 갑자기 단타하지 말라 그러고, 뭐 지가 못하니까 하지 말라 그런, 뭐 네가 아는 만큼만 보이느니,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저한테. 근데 진짜로 이거는 겪어본 사람들만 알아요. 이거를 겪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금액도 크게 해봤고,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고, 검색식을 막 수도 없이 만들어봤어요. 검색식 검증한다고 막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검색식을 많이 만들고 왜 그렇게 막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냐, 결국에는 그 방법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쓰다가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생기는 거지. 이 매매법은 요 시간대에는 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다른 시간대에도 한번 해보자. 그럼 다른 시간대에 맞는 그런 기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기법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한테 맞는 매매법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버리고, 그 버린 만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는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스스로도. 물론 이제 손실로 마감하는 날도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손실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원래 직장인이었죠. 그러니까 직장을 안 다녀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랑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졸 공채로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월급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봉이 세후 270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자, 이게 이제 2012년도예요. 연봉이 한 3천 좀 넘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성과금 쪽 빼고니까 성과금 합하면은 뭐 3,500 정도 됐겠죠. 근데 자, 저의 5년 후 10년 후 월급은 알고 있죠, 당연히. 5년 후는 누구예요? 대리님 월급이죠. 10년 후는 누구예요? 과장님 월급이죠. 이미 알고 있음. 그러면 우리나라에 세후 650이면 연봉 1억이에요. 그렇다면 이거죠. 주식에서 내가 매월 650만 원의 수익을 낸다면 나는 1억 연봉자가 됩니다. 650만 원을 20으로 나눈다. 뭔가 익숙한 계산. 그쵸?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예요? 32만 원? 그럼 하루에 32만 5천 원을 벌면 되죠. 근데 잃는 날도 있으니 하루에 4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1억 연봉자의 실수령을 매월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지금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굉장히 오래되셨고 시드도 최소 단타 들어갈 때 1,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신다라고 하시면은 40만 원, 50만 원, 이거 어렵나요?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 전업 투자를 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봐요. 초보다리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40에서 50 버는 건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해보시면 쉬워요. 진짜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좀 힘들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처음 목표금은 하루 10만원이었어요. 저는. 근데 죽어라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10만원 넘어가 버려요. 수익이. 시드는 최소 한 종목에 500만원이라고 할게요. 갑자기 넘어요. 갑자기. 뭔가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갑자기 그냥 돼버려요. 저도 잘 모르겠어.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10만원을 찍고 시작한다니까요. 한 번 들어가면 일단 10만원 찍고 시작해요. 저도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생각할까? 하루 20만원이 목표가 됩니다. 그죠? 죽어라 안됨. 또 19만원 찍고 만원 더 벌려다가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끝나는 날도 많음. 이거 완전 중요하죠. 죽어라 안 돼요. 하루 10만원은 찍고 시작해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20만원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또 하다 보면 죽어라 안 돼. 뭐 한 19만원 17만원까지는 찍어요. 막 어떻게 그러다가 야 그럼 3만원만 더 벌어야지, 만원만 더 벌자, 그럼 20만원 채운다. 이러고 나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물리고 뇌동매매 들어가고 결국에 장 마감할 때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끝나죠.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심리 밀렸고 뇌동매매 때문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뭐만 안 하면 돼요? 어느 순간부터 10만원 찍고 시작하는 거, 이거는 현실이 됐어. 하루에 20만원 목표? 할 수 있지. 뭐 하다 보면 채워줄 수도 있어. 10만원도 찍어 이제는. 10만원도 했는데 19만원도 찍어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뭐만 안 하면 돼요? 뇌동매매를 안 하면 되고요. 목표를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타는 심리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만해야 하나 싶을 때가 그만할 때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공감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일 거예요. 19만원 찍고 만원 더 벌려다가 마이너스 10만원 끝나는 날도 많아요. 그러면 또 기법이 잘못됐나? 이 생각하기 시작해. 기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심리에 밀렸고 뇌동매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만해야 하나 싶을 때가 그만할 때고요. 다시 이제 이어서 얘기하자면 또 그러다가 갑자기 20만원 금방 넘어가 버림. 물론 같이 가죠. 한 종목당 들어가는 시드도 이제 슬슬 커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50만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매매를 시작. 뭐 이렇게 가요. 결국 제가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미수몰빵이죠. 미수몰빵. 이게 목표였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루 일단 300만원 목표로 가보자. 그래야 이거를 채운다. 미수몰빵 매매라. 반대 매매가 어딨어요. 당일천상 현금으로 마감하는데 미수는 그냥 공짜야 공짜. 데이트레이더한테는 미수는 공짜 대출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목 1억 5천씩 담고 호가당 손익이 100만원 단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심장에 물이 옴. 당연히 심장에 물이 오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가보셨다 오셔야 돼요. 모든 분들은. 이런 걸 해보지 않으면 위험성을 몰라요. 지금 다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불행리님은 미수 쓰다 4천 날리고 한강에 기웃거려 보시다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결론이 나온다. 뭐냐? 주식 투자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식 투자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귀결되죠.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로 간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까지 왔다 하면은 매매 기법 정도는 하나씩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다면.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지 마세요. 목표 설정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요, 그 목표가 달성 안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 잠을 못 자지. 목표가 달성이 안 되니까 맨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요런 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기법은 따라옵니다. 제가 지금 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경험 있죠? 이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스스로 다 체득하게 돼요. 한 1, 2년만 하시면 대충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매매를 하는 걸 딱 보면, 야, 저걸로는 돈 벌기 쉽지 않은데 왜 돈 벌었다고 얘기하지? 야, 저거 언제 저렇게 갖고 돈 벌어?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사람 매매하는 걸 보면, 야, 나는 저기까지는 못 해보겠다. 야, 나는 저 그릇이 안 된다.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것도 느낄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시드와 나한테 맞는 수익 구조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감당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드의 그릇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내 시드를 담을 수 있는 매매법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막 이렇게 한 종목에 1억, 1억 5천 이렇게 담으면서 했던 그 매매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화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말고 오늘 하루하루 뜨는 종목들에다 그냥 이렇게 담아버리면 안 되죠. 팔리지가 않지.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매매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 매매법을 딱 쓰려고 보니까 내 시드는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내 시드를 못 담아. 이 매매법은 나한테 맞지 않아. 또는 내가 이 매매법을 했는데 야 여기는 뭐 내가 뭐 조금 더 시드를 투자해도 가능하겠는데 이 매매법이면? 이렇게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다 달라요. 매매법에 따라서 시드의 구조도 다를 것이고 하루에 단타로만 10억 이상 이렇게 담그시는 분들은 코스피 종목을 하죠. 코스닥 종목을 안 합니다. 저는 코스닥 종목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드 정도면 눈 깜짝할 사이에 체결되고 막 변동성도 크고 막 이런 걸로 가는데 시드가 어마어마하신 분들 단타를 만약에 한다. 대부분 안 하시죠. 근데 만약에 한다라고 하시면 하루에 막 3, 4% 움직이는 종목에다가 그냥 때려 붓고 0. 몇 프로만 먹어도 100만원 이상 수익이 나요. 그런 매매법은 제가 하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제 시드가 그만큼 높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에 시드가 10억 이상이다. 근데 그 10억 이상을 데이 트레이딩 할 거다 라고 하면은 코스피 종목 가서 5% 정도 등락률이 있는 종목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넣자마자 한 1% 미만만 나와도 1, 200만원 수익이 나니까 그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내 시드는 한정돼 있고 그런데 들어가봤자 1, 2% 먹으면 뭐해 내 시드로. 그러면 내 시드에서 최대한적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려면 당일에 급등하는 급등주를 잡아야 되고 주도주를 잡아야 돼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잡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는 거죠. 내 매매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검색식을 만들어내는 거고 스스로. 검색식도 스스로 다 만드셔야 돼요. 내 매매에 맞는, 내 매매법에 맞는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야 결국에는 나한테 딱 맞는 매매법만 남는 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 설정하지 마시고 매매 중독에서 벗어나시고 오늘 하루 매매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매매 안 해도 돼요. 그냥 매매를 그냥 HTS 켜놓고 매매를 안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종목이 올 때만 매매를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종목들은 그냥 보내면 되고 수익 나면 더 하고 싶죠. 당연히 그건 사람이라서 당연한 건데 더 하고 싶던 더 하고 싶지 않던 내가 생각하는 내 매매 패턴에 딱 맞는 종목이 딱 온다 그러면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 나면 이제 자신감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 자신감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신감이 매매를 망쳐버려요. 네. 어차피 본인이 해봐야 함. 하지만 이런 말 듣고 하는 거랑 아무런 말 안 듣고 하는 거랑 천지 차이.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길을 걸어왔었고 이런 게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냥 부딪히는 거랑 차이가 있죠. 근데 저는 그냥 부딪혔었거든요. 그때 제가 할 때는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답이 없어요. 대부분 다 리딩 업체였죠. 그때 당시에는. 그죠?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냥 모든 블로그나 네이버에 있는 글들은 그냥 리딩 업체였어요. 지금이야 뭔가 이제 뭐 이런 커뮤니티가 많이 생겨나고 진짜로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이 많지만 다 하나씩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성공하잖아요.